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웨딩 사업, 웨딩 스튜디오에 있어서 부동산의 위치, 카메라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예요. 내용이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저는 카메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새로운 장비에 대한 구매, 테크닉 여러 가지를 녹여서 작품적인 클라이언트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튜디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사업도 부동산, 상업적인 위치, 그리고 그 상업적인 위치가 정말 내 사업 아이템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카메라를 비싼 거를 쓴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그래 돈을 더 줄게 이런 것들은 뭐 협상의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핫한 플레이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논현동 이런 데서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촬영을 하시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고가격을 유지를 해도 그거에 맞는 클라이언트나 신랑 신부들이 오거든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최상의 장비로 촬영을 할까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스튜디오 사업에 있어서 부동산의 입지가 같은 걸 찍어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웨딩 스냅이랑 하와이 스냅 뭐 이런 사업을 초창기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곳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개포주공 1단지라고 지금은 재건축해서 고급 아파트가 생겼지만 처음에 회사가 생겼을 때는 개포주공 1단지 상가의 3층에서 지저분한 화장실을 갖고 있었지만 남자 스텝반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각자 촬영을 가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모여서 이제 편집이나 보정을 했었죠. 촬영 자체가 야외라든지 어떤 다른 공간에 가서 행사 촬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전화를 해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매장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낙후돼 있거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서 스냅 촬영 회사를 만들어도 안정적으로 지출이 적다 보니까 유지가 쉽겠구나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만 잘 갖춰져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반면에 단점은 이 장점으로부터 비롯돼요. 왜냐?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리켰던 직원들이 나가서 그와 유사한 회사를 차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야 무조건 우리 회사 있어야지 이거 카피 아니야? 이렇게 나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도 웨딩이나 이런 본식 스냅이나 하와이 스냅 하면서 초기 자금이 적게 들 수 있는 사업일수록 쉽게 또 뺏길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쓰지 말고 아꼈다가 꼭 스튜디오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고 싶었던 일이 웨딩 스튜디오 사업이었어요. 웨딩 스튜디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에 큰 단독 건물을 가지고 1층부터 2층, 3층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각 촬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단조롭고 재미없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진의 어떤 테크닉일 수는 있지만 최고의 장점은 뭐냐? OJT가 가능해요. 세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포트폴리오하고 유사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리킬 수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어떤 조명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된다. 그래야 신랑 신부가 좋아하고 신랑 신부의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적인 시스템 안에 그 친구들을 가리킬 수 있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한 노동이라고 직원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순한 노동이 뭐 가리킬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광고나 패션이나 화려한 사진 영역들은 뭐 한 명이 잘 찍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조명 감독이라든지 백업 어시스턴트라든지 각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붙여서 촬영을 하지 실질적으로 세컨 포토그래퍼나 서드 포토그래퍼가 촬영하는 것들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습득해야 되는 러닝 스킬이 필요한데 이런 웨딩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리켜 가면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있으면 메인을 잡겠구나라는 시스템적인 안정감이 있고 팀워크도 있고 차근차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알려주고 그거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 사업 중에 스튜디오 사업, 특히 웨딩 스튜디오 사업은 브랜드를 알리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 두 번째, 스냅 촬영 같이 야외에서 찍거나 본식 촬영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그때부터는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라온 그 노하우가 어느 순간에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세계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 사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노후에 뭔가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웨딩이나 스냅을 좀 빨리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스튜디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지리적으로 비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가격을 내고 이용해야겠다라는 고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임대료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카메라야 뭐 한 달, 두 달 써보다가 팔고 조금 싼 걸로 옮겨 타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차액을 내가 현금화 시켜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내가 쓴 기간 동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교육비도 그렇죠. 교육비도 다시 뭐 중고로 돌려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교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사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 거는 있어요. 왜냐? 이게 돈이 사라진다라는 거, 중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인베스팅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다는 거고 지리적인 위치, 사람에 대한 대우, 지적인 능력이 상승된다는 부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성은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약간의 적자를 보면서도 그 사업을 유지하고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통일성이 포트폴리오로 남는다면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한테 쉽게 뺏기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그 정도의 섹션에 맞는 인테리어 그리고 그 정도의 인건비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쉽게 거대 자본을 만져서 개인 포토그래퍼가 거기서 일을 배웠다고 해고 나가서 그와 유사한 어떤 스튜디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 그거 자체를 나중에 돈적으로 보상받으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수익 구조로 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스냅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대한 기계값을 뽑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흑자가 되는 구조니까요. 그럼 내용을 좀 바꿔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렌탈 스튜디오 겸 저희도 쓰는 호리존 화이트 월로 이렇게 내려오는 스튜디오랑 렌탈 스튜디오 사업도 하고 있죠. 스튜디오에 약간 키친도 만들어 놓고 라운지도 만들어 놓고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업의 아이템이 미드나잇 현재 시점에서는 여권, 증명, 프로필, 사원증이에요. 좀 웃긴 얘기지만 현재 회사가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 이제 문정동에 위치해 있고 군포에도 이제 스튜디오 공사를 작게 하고 있는데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뭐 미용실이 옆에 있고 이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반 사진관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진관인데 뒤에 공간은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다른 쪽에는 이제 라운지라든지 키친 스튜디오를 해서 렌탈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여권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사진이라는 게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진이 있고 창의적인 부분이 있는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순수 예술을 하고 뭔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트렌드를 너무 쫓거나 패션이나 광고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를 잃고 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시즌에 그에 맞는 최고의 퀄리티가 나는 이미지를 생성해내야 되는데 저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트 디렉터의 나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기호에 맞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적인 사진관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리존 스튜디오 사실 저도 촬영을 많이 해보면 첫 번째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스태프들을 고용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촬영 자체가 일정하게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큰 촬영에 맞는 스태프들을 고용을 하는데 호리존 스튜디오라든지 웨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촬영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건비적으로 부담스러운 플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인건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권이나 사진이나 사원증을 하면서 다른 촬영을 했던 디지털 파일을 하드를 통해서 지점마다 그 업무를 이제 같이 나눠 가지면서
일을 하죠. 항상 여권 사진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대신에 저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지리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회사가 많아서 뭐 여권 찍으러 오셨다가도 뭐 이런 사진도 찍어주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영업망을 막 늘리지 않아도 나름대로는 성과가 높은 촬영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반면에 큰 웨딩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대표님이 가서 웨딩 플래너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웨딩 박람회나 이런 것들에 본인의 회사를 어필하고 영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행사라든지 웨딩에 관련된 부분은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을 수 있는데 부동산의 위치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컨디션을 다 조사해 갖고 촬영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바이오 기업이나 조금 더 IT 테크놀로지적인 회사들은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촬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뭐 패션이나 광고 쪽이나 제품 쪽은 홍보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력도 보고 가격도 많이 보는데 오히려 바이오나 IT 쪽 계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오진 않다 보니까 일하는 환경이나 컨디션이 굉장히 어려운 촬영도 아니고 그에 비해서 좀 수익이 조금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호리존 스튜디오 얘기하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호리존 스튜디오 같은 경우 운영하셨던 감독님들 저도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이 그 당시에 막 랜드로버 타시고 화려하고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10년, 15년 후에 만나면 물론 더 잘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웨딩 사업이라든지 어떤 스튜디오 프로덕션 이런 일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이 돈을 진짜 많이 아껴야겠다. 특히 웨딩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신랑 신부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아요. B2B가 아니다. B2C다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깐깐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패션이나 광고나 이런 사진 영상 업종에 계신 분들이 소비 패턴은 좀 센 것 같아요.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낮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보복 소비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돈을 지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지속 가능하게 매일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대중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스팟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중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아름답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 웨딩 스튜디오를 보면서 저는 그 정도의 자본과 어떤 갑발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렌탈이나 세미 웨딩을 하자. 물론 세미 웨딩은 접었어요. 드레스 입히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실패담 제주도 스냅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당일로 내려가서 신랑 신부를 챙기면서 촬영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제주도 가서 찍는 게 아닌데 누가 대표님처럼 생각해서 제주도 가서 촬영을 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얘기겠구나. 그래서 본인도 거기 가서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처럼 사진이나 스튜디오 이런 걸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입지라든지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지방에서는 포토그래퍼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도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만큼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기는 해도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내 사업이나 아이템이 적절한 곳은 어딘가 선택하는 것도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